됐니? 이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 문항은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그 2a 플러스 b 맞니? 그 2a 플러스 b는 분명히 10년도 이때쯤에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22년도에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친구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을 원한다라는 문제 포인트야. 뭐였냐면 범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위는 현재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범위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값을 물어봐? 최소값 하나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최소값 하나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의 위치라는 거지? 축의 위치가 되어 주시게 될 겁니다. 너희한테 이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 수직선상에서 다음같이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축이 존재할 수 있는 A에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다음같이 세 가지의 위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으로 나누어서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나는 x, a라는 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세팅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범위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1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f1이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계산 결과는 1-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이게 5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 A의 범위가 1에서부터 누구 사이다? 1에서부터 2 사이다 라고 나와주시게 될 거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범위 안에 축이 있어요? 없어요? 범위 안에 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FA라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값은 누가 나와주게 된다? B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5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A라는 친구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는 F2라는 값에서 최소값이 등장해 주시게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A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친구가 5입니다 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될 거예요. 됐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누굴 요구하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라는 친구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찾아 나가자라는 문제잖아요. 최대인가요? 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쓰죠. 얘 이항시키면 b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거고 얘는 그냥 5 플러스 a라고 나와주시게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겁니다. 되셨나?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 축을 조금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축 찾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몇 창의 개수만 생각해 주면 돼. 사실 1창의 개수만 생각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거든. 되니? 그럼 뭐 상수항도 그냥 적어주자면 누구가 나와주게 될 거야? 상수항은 4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축이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a가 2분의 3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범위 안에 a 범위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2분의 3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나마 축이랑 제일 가까운 누가 들어올 거야? 1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려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2분의 3이라는 축을 갖게 돼. 근데 나한테 A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에서만 정의가 된대. 나 이쪽까지밖에 안 그려져요. 되니?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야? 1을 대입했을 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1을 대입했을 때 6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등장해 주시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 A의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래요. 최대값은 7이 나와 주시게 될 거고요. 1을 주면 될 거잖아. 그치? 이 친구를 식을 정리해 보게 된다면 나한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몇 A야? 플러스 5A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될 거고 플러스 1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나와 주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얘는 A가 몇일 때 최대값이 나와주게 돼? 2분의 5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이게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분의 5를 넣어주시게 된다면 4분의 29라는 계산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최대값이 맞겠죠. 그래서 세 개에 대해서 모두 비교해 나가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스테이프로 찍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170번 문항은 혼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1번 문항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문항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발생을 하잖아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발생한 상태에서 문제가 얘기하는 건 얘 위에 그래프를 따라 점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 A 플러스 B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뭐를 찾아달라? 합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문제에서 P라는 점이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잖아. 그치?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얘는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P라는 점좌표는 어디 위에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 위에 있는 상황 아니야? 여기 위에. 맞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A, B라는 P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무슨 값을 최소를 찾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한테는 이 표현이 뭐로 보이니? 이제서부터 결론적으로 누굴 찾으라는 걸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요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긴 한데 들어봐봐. B라는 친구를 어쨌든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서 바꿔달라라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나한테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대입하라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나와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는 친구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찾아 나가자. 근데 그때 A라는 친구의 범위는 0에서부터 누구 사이다? 0에서부터 2 사이에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즉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2 사이인 동안에 나한테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 나가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얘도 당연한 얘기고 보통 쌤이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X좌표 더하기 Y좌표잖니. 맞니? 근데 X좌표 더하기 Y좌표가 일정한 직선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한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이 친구는 X 더하기 Y가 몇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X를 넘겨보라는 거야. X 더하기 Y가 무조건 뭐가 나와? K가 나온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너희한테 요구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중에서 가장 높게 그릴 수 있는 아이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중에서 가장 낮게 그릴 수 있는 아이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 친구의 y절편을 구해주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y절편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거잖아. 그 y절편을 a 플러스 b 대신에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셔야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b라는 값을 그냥 2차 함수로서 식표현이 가능하고 솔직히 2차 함수 푸는 게 훨씬 빠르거든. 지금의 입장에서. 근데 미래에 좀 나아갔을 때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나와주게 된다면 너희는 그래프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 x좌표랑 y좌표를 더하겠다라는 관점은 사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나갈 겁니다. 라는 아이디어와 같아요. 아시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빨리 지금 중학교 애들아 손절 쳐. 이제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 가는 애들 있잖아.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랑 이제 조금 친하게 지내. 알겠지? 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얘들 우리 그러니까 숨 쉬듯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교점에 뭘 찾고 싶어? 거리를 찾고 싶잖아. 사이 거리. 그치? 그럼 그 교점에 뭘 요구하는 걸까? 차이를 요구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쌤이 보통 너희한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내용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에서 풀어내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차 함수가 발생을 하고 내가 여기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발생을 해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라는 말 표현은 x의 변화량분의 뭐야?
y의 변화량이거든. 근데 이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x의 변화량 거기서부터 이제 y의 변화량 이렇게 보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점 좌표를 알파, x 좌표를 알파, 이 점 좌표를 베타라고 인지를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직각삼각형은 여기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x 좌표의 차이니까. 근데 그럼 요 위에는 누가 돼주게 될 거야? 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쓰게 될 거잖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바깥으로 빠져나오실 거고 여기에 누가 들어와 주게 될 거야?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셨니?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문항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어. 그럼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밖에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누굴 찾아주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곱하기 뭐만 해주시면 돼? 루트 5를 해주시면 된다고. 왜?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거에 대한 단순화가 들어온 다음에 시작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을 거고 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너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게 라고 하면 내가 어쨌든 이 두 개의 교점을 찾고 싶잖아. 알파라는 교점과 베타라는 교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식표현을 하자라는 거지. 식표현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몇이냐?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굴 찾자라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찾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해주셔요? 얘를 이제 제곱해 주십니다. 그래서 4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시게 될 거고 거기에다 이제 얘를 4배에서 뺄 거죠. 그래서 더하기 몇이 들어와 주시게 될 거야? 4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들어와 주시게 될 겁니다. 됐나? 그런 다음에 나 이제 여기다 누구 씌워줘요? 루트 씌워주시면 이제 얘가 그냥 누군 겁니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몇인 상황이었으니 기울기가 2인 상황이었으니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가져가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곱하기 루트 5라는 친구를 여기에다가 진행해 주면 될 거다라고 문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에서만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게 될 겁니다.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됐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에다 뭐를 대입해 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5개 치고 가죠. 최다 출제 중 하나입니다. 진짜 쌤이 이거 별의별 변형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치? 우리한테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프를 안 주고 이렇게 식만 쭉 나열하면 어쨌든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특히나 그래프를 안 그려봐 왔던 아이들 중에는 내가 정말 미치겠는데 한번 도형 가르칠 때 얘들아, 좌표를 이쁘게 표현하는 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게 칸 자르는 거 있잖아. 왜 이게 매번 칸의 길이가 다른 거야? 얘들아 그러면 안 보여 나중에 도형이. 그러니까 제발 선을 좀 이쁘게 그리고 점 찍어서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리는 연습은 한 번씩 해야 돼. 그게 왜 좋냐면 나중에 이제 너희가 진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면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단계가 너무 많고. 그러면 그림이 무언가 역할을 해줘야 돼. 그림을 보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개판이면 그게 절대 안 보여 미래에. 알겠니? 도형 문제 들어가면 진짜 빡센 애들 많다. 문제 난이도 높은 애들 정말 많아서 원방이나 도형의 이동 이런 쪽 가면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하나 따라가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같이 직선과 이차함수가 나온 상황에서 내가 A라는 한 점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 A라는 한 점을 Y축의 평행한 직선, 즉 세로선에 긋겠다는 거죠. 직선이 fx를 만나는 점을 B,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C, C를 지나고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C를 지나고 y축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만약 직선 위에 A라는 점을 찍잖아요.
위로 쌓여. fx랑 만났죠. 얘를 뭐라 불러? b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한테서 가로선을 쌓여. 만난 점을 뭐라 불러? c라 불러. 그 얘랑 이렇게랑 얘랑 이렇게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서 뭘 만들겠다?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럼 나는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에 뭘 찾고 싶다? 최대값을 찾아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문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케이스 분할이에요. 케이스를 분할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이차함수는 축을 갖고 있잖아. 이차함수는 축을 갖고 있는데 이 축을 기점으로 우리는 무조건 대칭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발생될지 뒤쪽에서 발생될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문제가 요하고 있는 건 무슨 값에 대한 이야기야? 문제가 요구하는 건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잖아. 둘레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앞쪽에서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방금처럼 여기의 점에서 이러한 식으로 쏘고 이러한 식의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똑같이 뒤쪽에서 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사각형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 발생된 게 클 거야? 뒤쪽에서 발생된 게 클 거야? 당연히 뒤에서 발생하는 게 클 거거든. 그럼 이 문항은 최대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에서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왜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지금서부터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호.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앞쪽에 t라는 점을 찍게 된다면 얘는 2분의 10, 2분의 11이라는 그치? 축이 2분의 11 아니에요? 그렇죠? 2분의 11이라는 축보다 값이 어때요? t가? 작죠? 그래서 너희가 이 길이를 표현할 때 2분의 11 빼기 t라고 표현이 됩니다. 맞니? 그런데 만약에 t라는 아이가 뒤에 찍히게 되면요. 나는 이 길을 표현할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게 될 거야? t-2분의 11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게 뭐 존나 크지 않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커요. 왜? 계산해 나갈 때 축의 위치를 바꿔버리거든. 다른 아이랑 만날 때. 알겠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로 이제 분할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될 거지만 나는 뒤에서 더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얘를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고 세팅을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한테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쏘고 다음과 같이 가로선을 쏘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얘랑 이렇게 만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게 될 거고 t-2분의 11이라고 표현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도 t-2분의 11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해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가로라는 친구에 대해서 구해주시게 된다면 가로의 길이는 2t-1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다면 내가 세로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주시게 된다면 세로한 친구는 이 점좌표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니 그래서 t를 대입했을 때의 ft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둘의 y좌표의 차이를 찾아 나가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2t 그 다음 누구야?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식을 더해 주신 다음에 곱하기 2를 치실 거고 2를 앞에 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4t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31이라는 계산 결과값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어차피 7을 대입해 주실 거니까 2 곱하기 플러스 몇이 된다라는 거야? 18 이렇게 나와주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몇이 나와주게 돼? 36이라는 계산 결과가 최대가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이 친구는 수지에서도 등장을 했고 풍덕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신봉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막 이런 학교들 대다수의 이제 학교들은 사실 거의 한 번씩은 썼어. 굉장히 유명해. 그럼 그 학교들에서 노리는 포인트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다음과 같이 t의 값에 이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 gt라고 줘요. 새로운 함수 gt라고 준 다음에 그러면 전부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전체 범위에서 제일 큰 놈 이렇게 찾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t 값에 따른 무슨 값이야? t 값에 따른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나는 식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축보다 앞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식이 하나가 나오죠.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직어가 이걸 악하게 노렸어요. 그러니까 수직어는 어떻게 노렸었냐면 전체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건 뒤쪽에서 발생할 거지. 그래서 G3을 더해라. 이렇게 줘버리면 G3이란 아이는 이 축보다 어디 있는 아이야? 3은 2분의 11보다 앞에 있지. 그 앞에 있는 식을 하나 더 어떻게 해야 돼? 써야만 하게 만드는 거야. 학교 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문제에서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답은 케이스 2에서 나오죠. 라고 인지를 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둘 다 찾게 합니다. 그게 보통 학교 시험 패턴이야. 왜? 답 지우는 새끼들 죽으라고.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선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그렇다면 축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음과 같이 이제 축이라는 2분의 10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프의 직선이 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 앞에서 t라는 친구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럼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빠르게 인지하셨어야 되는 포인트는 세로의 길이는 바뀌질 않아요. 어차피 t를 넣고 ft에서 t를 이제 이 친구를 빼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자체는 바뀌지를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세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라고 가져오시고 그 다음 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지. 분명히 이제 2분의 11이 더 크니까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1 마이너스 t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나와준 상태라 가로는 11 마이너스 2t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둘레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라는 거거든. 이 두 친구를 더해 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뭐가 돼? 9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됐니? 얘들아 축의 위치가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가로가 서로 뿔마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야 돼.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도 그리고 저 범위에서의 최대값도 모두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학교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되더라. 일반적으로 너한테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값이 여러 개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지. 한 놈만 나오는데 최대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니? 그럼 학교에서는 무조건 두 개를 다 물어볼 확률이 높다. 여러 개의 값에 대해서. 알겠니?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소집일 언제냐? 예비 소집일 날 튼튼한 가방 들고 가라. 내가 교과서 나와줄걸? 수지고가 예비 소집일 개 빠른 거 같던데? 다음 주 월요일 아니야? 언제야? 그게 내일 아니야? 2월 26일? 1월 26일 아니야? 어? 2월이야? 홈페이지는 2월, 문자에는 1월. 뭐가 맞는 거예요? 어, 근데 1월 26일이면 너무 빠른데? 홍천은 1월이야? 뭐가 맞는 뭐가? 일 똑바로 안 하나? 그러면 뭐 어떻게 뭐가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둘 다 가봐야 돼 그러면 확인하려면. 난감하네. 학교들 이제 가보겠구나. 나도 너네 학교 다 가봤어요. 여기 있는 학교들 싹 다. 시험 끝나면 내가 가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앞에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홍천고랑 풍덕고가 진짜 신기하게도 항상 홍천고랑 풍덕고랑 시험 날짜가 겹쳐왔어요. 매년 수학이. 그래서 홍천에서 애들이랑 하고 이제 그대로 걸어서 풍덕 가면 되더라고요. 둘이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뭐 홍천고 애들은 시험 끝나고 홍천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걸어갔을 때. 그러니까 홍천이나 아니나 풍덕이 더 가깝나? 비슷해. 수지도 꽤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거기서부터는 보통 걸어오는데 쌤도. 저희들은 시험 끝나고 같이 걸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2학년들은 그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 끝났어. 오케이 수학 끝났어. 다음날 확통이야.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두 번이니까 직보를 두 번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애들 막 끝나서 아, 쌤 수업 뭐 망했어요. 뭐 잘 봤어요. 닥쳐 닥쳐 확통하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가가지고 이제 확통하고 한 번씩 이제 애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깨졌을 때. 근데 너희가 약간 다른 선생님들보다 나랑 좀 더 친한 것 같더라고. 일반적으로.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른이 되기 중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멘탈 깨지거나 이런 애들 보통 전화 많이 와요. 시험 끝났을 때. 쌤, 저 어떻게 뭐 살려달라고. 그러면 전화 상담하고 이제 아니면 뭐 와라 와라 와서 뭐 달래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문제 풀게 하고. 근데 예상보다 남자애들이 많이 울어 애들아.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이 애들 앞에서 안 울고 이제 집에 가서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 나한테는 그 치부를 보여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어떡하냐고 그래서 야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살리는 건 내가 할 역할이니까 우리 시험 한 번 더 남았어 내가 알아서 살려놓을 테니까 다른 거하고 잘 봐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달래주고 막 한 다음에 이제 시험 다 끝나면 비응신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데 예상보다 쌤 앞에서 애들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 상담하거나 이럴 때 보통 왜 그러냐면 쌤이 너희 앞에서 수업하거나 이럴 때 완전 쌉티처럼 보이는데 상담해주거나 이럴 때 완전 F이기 때문에 막 한 친구가 자퇴를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 자퇴를 고민한 적이 있어서 현안고였어요. 현안고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걔도 진짜 존나 웃겼어요. 4월 달에 4월 달에 갑자기 학원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내신 수업이 시작이 됐나요? 시험 3주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에서 올라왔으니까 모르는 거야. 아, 내신은 중학교 때 보통 3주 전에 시작하니까 나 지금쯤 학원 등록하면 내신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한 바퀴가 다 끝나 있던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쌤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계속 와서 선생님 제발 제가 받아달라. 제가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잘 했는데 대참사를 한번 일으킵니다. 1학년 때 밀려 쓰는 대참사를 일으켜서 시험을. 그래서 이제 얘가 자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쌤이 그때 난 개인적으로 자퇴를 안 했으면 하지만 아이가 자퇴를 하고 수능을 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아요. 강하게. 본인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도 자퇴를 원치 않으셨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랑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때 막 상담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쏟아냈었거든. 왜냐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관점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조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쌤이 그 관점을 얘기할 때 그 남자애가 거기서 오열을 하기 시작을 해. 진짜 많이 울었어. 나도 울 뻔했는데 나도 어머니랑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학교 다니려고요. 그래서 네, 끝까지 잘 다녀주셨고 고마웠는데 내가 생각보다 너희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 너에 대해서 너희의 문제풀이 스타일이나 뭐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 자체가 조금 빠르고 그래서 부모님께 대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좀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걸 내가 너희한테 굳이 티를 내진 않아요. 나 너에 대해서 많이 안다. 뭐 이러면서 조심해라 뭐 이러면서 티를 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상보다 너희를 꽤나 아낍니다. 자, 봅시다. 이거 그림 있니? 음. 그냥 바로 생각하죠. 뭐냐면 야, 직가삼각형이 나와.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할 거야? 바로 닮음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닮음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선을 그어 나가자라는 거야. 어쨌든 이 제곱도 찾아야 되고 이 친구의 제곱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미지수는 무조건 하나를 쓰고 싶거든.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용한 애가 미지수 들어가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x라고 미지수로 놔주시게 된다면 삼각형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루트 3 x 이렇게씩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누가 되는 거지?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x라고 식 표현이 될 거지 않습니까? 됐나요? 네, 끝낼게요. 네, 푸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뭐야? 에이씨. 코사인 법칙 아세요? 없이 풀어야겠지.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같이 내가 PQ의 길이를 찾아 나가고 싶다 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인데 두 개의 반지름 중에 누구를 R로 놓을래? 근데 이거 진짜 상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를 R로 세팅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합시다. 어쨌든 내가 누구의 길이를 찾고 싶은 상황이야. PQ의 길이를 찾고 싶은 상황인데 제 지금 어중간하게 들어온 PQ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저 길이 찾아 나가려면 누굴 써야 될까? 피타고라스가 필요해.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같이 활용을 해줘야 된다. 닮음도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지. 이게 가장 유명한 닮음이잖아. 몇 대 몇 대면? 직각삼각형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 아니야? 야 너희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비율 좀 말해보자. 자연수 비율 3, 4, 5랑 끝이야? 이게 뭐야? 뭐 있어? 5, 12, 13, 또 15, 15, 8, 17, 또 7, 24, 25. 얘네들이 왜 중요할까? 너희한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고 너희 나중에 가계 이등분선 배울 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만 가지고 있는 풀인데 이거 쌤이 밝혀낸 거였거든. 진짜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쌤이 가계 이등분선 찾는 걸 엄청 빠른 방식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가계 이등분선을 구했을 때 그 가계 이등분선이 좀 깔끔했으면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3분의 4x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어요. 이 친구 가계 이등분선. 그럼 너희는 보통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거 x, y라고 놓고요. 이 점좌표를 얘로부터의 거리, 얘로부터의 거리가 같습니다 해서 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이 몇이에요? 25잖아. 그 루트 씌우면 몇이야? 5지. 네, 분모에 더해주시면 끝나요. 만약에 얘네 둘 사이의 가계 이등분선을 보고 싶잖아요. y축이랑. 그럼 분4에 더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x짜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냐면 너희가 15분의 8이라는 아이를 찾게 된다면 얘 가계 이등분선을 찾으면 누가 나와주게 될까? 분모에 15 더하기 몇이 들어와주게 될 거야? 17이 들어오지. 그래서 얘가 기울기 4분의 1x짜리 가계 이등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비율들이 전부 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들 다 만들어내요.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쓰면 되게 좋은데 어디 가서 팔지 마라. 이거 내가 아는 선생님이 막 애들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막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찡찡거려가지고 조용히 일로 와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돼. 왜요? 그런데 오 이러면서 이제 엄청 좋아했던 건데 대부분 다 몰라요. 그래서 이 나중에 비율 관계성 이런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서 특히나 그리고 문제 풀 때 유추할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는 정수 추론을 무조건 요하거든. 그러면 걔네들한테 대입해 나갈 때 삼각형의 비율로서 무언가 만들어져 나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음과 같이 이제 R이라는 친구를 세팅을 해주시게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나갈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R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그렇다면 R이 나와주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나와주게 될 거예요? 6-R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도 6-R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 거야? 2 플러스 R이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건데 내가 PQ의 길이를 찾고 싶단 말이지. PQ의 길이를 찾고 싶으면 그럼 여기가 이제 10 뭐가 돼요? 10-i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내려라? 수선의 발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게 된다면 이게 10-r 이렇게 이제 나와주시게 될 거고 이게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길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3, 10-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기가 뭐라고 표현이 되니까 5분의 4 그리고 10-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되니?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얘한테서 빼주시게 되면 여기 식도 표현이 완료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제일 하등한 풀이이자 너희한테 유일한 풀이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코사인 공식을 알고 있다면, 얘들아 이거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이상한 걸로 풀어 뭐 이러면 안 돼. 알면 쓰시고 모르면 괜찮아요. 우선 적어놓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내가 강제로 넣을 거니까 나중에. 어쨌든 미지수 세팅을 하잖아. 미지수 세팅을 하는 상황에서 R 여기다 10-R 이렇게 나와주시고 R 이렇게 나와서 얘가 8-R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이게 뭐야? 6R 여기가 2R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 각도에 대한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죠. 왜? 5분의 몇이니까 4. 그래서 얘 코사인 값이 5분의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QP라는 친구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지는 거? 2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R 곱하기 10 마이너스 R 곱하기 5분의 4라는 친구가 식변이 되겠죠. 얘 코사인 공식이니까. 네, 그러면 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거라. 근데 1학년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얘를 서술형에 어차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풀이를 알고 계셔야 돼.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러워요. 깨끗한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 자체가. 그래서 계산에 용한 문제라 너희 속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같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나도 얘들아 실제로 시험 문제 보다가 아씨 막 이러고 풀어요. 연산해야 되면.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약간 무슨 역할이냐면 약간 스위치를 키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거를 딱 보는 순간서부터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걔만 미친 듯이 빠른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거죠. 계산을 완벽하게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쌤도 보통 문제 풀 때 너희랑 보면 쌤도 약간 머리 이렇게 잡고 풀거든. 머리 이렇게 잡고서 막 이렇게 푸는데 그때 예상보다 집중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막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시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멀뚱멀뚱 있는 거 죽여버리고 싶어 진심으로. 너희 시험장에서 그럴 거야? 매주 시험 볼 때 똑같이 해, 시험장 안에서처럼. 너네 시험장 안에서는 어떻게든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지랄하고 있을 거야. 발버둥 치고 있을 거라고. 뭐라도 하나 더 풀어보려고. 안 돼도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너희 그때 앉아. 미안하지만. 근데 왜 시험을 연습할 때는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그냥 멍하니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다급하지가 않아 그때처럼. 그렇게 연습해야 너희 실수가 안 나와 시험장 안에서. 진짜 시험처럼 연습해. 알겠니?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친구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거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본인들이 풀 수 있는가?
됐니? 자면 안 된다. 어제 학생이 친구 데려와도 되냐고 해서 그럼 되지라고 했다가 졸라 혼났네. 몰랐어. 난 되기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럼 받아줄게 막 이랬는데 실제임자한테 개혼났네. 자 가자. 일단 이거는 이제 너희가 원의 특성을 중학교 때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어쨌든 이제 4분의 1? 쿼터 1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 B씨라는 아이를 이 원의 지름 말고 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채꼴의 입장에서 선분 B씨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이거를? 승현 말고 그냥 내 현. 내가 불러요. 근데 현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냥 원에서 해야 돼. 현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항상 뭐냐면 한 80% 이상의 문제들은 중심과에 있는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한테 이등분선을 내리게 되면 그게 뭐가 되니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요구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C라는 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다음같이 얘가 BC의 중점이라면 다음같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신 다음에 생각해 보면 얘한테서 또다시 무슨 발을 내려요? 수발을 내리잖아요. 수발을 내려서 다음같이 이제 삼각형을 만들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닮음이 될 수밖에 없죠. 어? 이거 무슨 닮음이야? RH A 닮음이죠. 여기에 엇각이 등장합니다. 사실 AA 닮음인 거죠. 됐습니까? 이 닮은 비율을 조금 이용해 나가자라는 문제 패턴이고 문제에서 BC의 길이를 굳이 X라고 하라고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았던 거야 문제가 이게 그냥 주면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 세팅 해줄 테니까 그걸 맞춰서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데 그럼 내가 여기에 친구가 2분의 X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장해 주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나와주게 돼요? 1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되거든. 네, 그렇다면 내가 역의 길이도 똑같이 이 원의 입장에서는 반지름이었으니까 역의 길이도 2분의 x라고 식표현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필요해서 이 길이를 정확하게 추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됐냐?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졸라 빠르게 인지해야 되는 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아요. 맞니?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 뭐랑 같지? 제곱이랑 같아질 거야. 되니? A 대 B, B 대 C가 같아. 그럼 B의 제곱은 AC와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어쨌든 쓰게 될 거지만 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4 x 제곱 이렇게 나와주시게 될 거라고. 왜? 여기가 누구니까? 루트 1-4분의 x제곱이라는 친구였을 거니까. 됐나? 그럼 나는 밑변의 길이는 몇이고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1이고 높이 전부 나왔고 넓이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라는 아이디어예요.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특수한 문제 유형이죠. 이번에 시험에 좀 쏟아져 나올 만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 중에 그나마 좀 독출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좀 간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진짜 개 많이 나왔죠. 2차 함수 문제들 중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현재 트렌드예요. 가장 트렌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공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랑 C라는 친구를 이제 빼 나가는 아이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그럼 내가 같은 값을 더해서 빼든 네,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을 더해서 빼도 사실상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도형이 이상해요. 넓이를 구하기가 조금 빡세요라고 인지가 된다면 나는 그 도형을 뭐 해서 구하기 편한 도형으로 바꿔서 넓이를 빼 나가고 싶다. 대신에 둘한테 뭘 더해주면 돼? 같은 값을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얘가 지금 S1, 얘가 S1, 얘가 지금 S2, 얘가 S3, 얘가 누가 나와주게 된다? S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주시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음 같이 나왔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건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빼기 S4인가? 그쵸? 다음과 같이 S4의 제곱에 대해서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는 이딴 사각형 넓이를 구해본 적이 있니? 없을 거야. 저 새끼 쓰지 말자라는 거야. 누가 저걸 구하냐라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S1 빼기 S2를 구할 때 S1 더하기 S2라는 친구에서 누굴 빼자? S3 빼기 S3 더하기 S2라는 친구.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강제적으로 S1, 2 이렇게 이제 찾아버리면 얘 도형 깔끔하잖아. 그냥 직사각형 넓이 구하자라는 거잖아. 맞니? 그렇게 바꾸자고. 이 점좌표가 1,2였고 얘가 이제 1,0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 점좌표가 0,1 다음같이 나와주게 되는 거라면 지금 얘 높이가 몇이 나오는 상황이고 K라는 뭐 I값이 등장해주는 상황이고 밑변의 길이는 1이니까 얘는 그냥 K라고 보인다는 거지. 얘는 K예요. 자, S3 더하기 S2 그냥 커다란 뭐가 되어버렸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어버린 거잖아. 밑변의 길이 1 높이 2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K-1의 뭐다? 제곱이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주시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S2 더하기 이번에 누구로 보는 거야? S2 더하기 S1로서 보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는 S4 더하기 S1로서 다음같이 공통부분을 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S1 더하기 S4라는 친구는 다음같이 나와주게 되니까 밑변의 길이 1, 높이 1 이렇게 나와주셔서 얘는 몇이 되는 거? 2분의 1 다음같이 나올 거고 얘는 아까 전에 K라고 구해놨어요. 됐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K-2분의 1의 제곱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한 거에 뭘 찾고 싶은 거? 얘들 더한 거에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기해보자. 잘 들어. 쌤이 여기에서 너희한테 강조해줬던 건 뭐였냐면 사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출제됐을 때 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최소값을 찾고 싶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함수에 뭘 찾자는 거야, 결론적으로? 축. 그치? 축을 찾아서 문제를 끝내자라는 거잖아. 근데 다음과 같이 최고 차이 개수가 동일한 두 개의 2차 함수를 더하면 축은 얘네들의 원래 축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얘의 축은 1이었고 얘의 축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둘의 중점은 누가 돼? 4분의 3이 되니 4분의 3, 4분의 3 넣고 문제 끝내시면 돼요. 알겠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친구가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친구가 다음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의 축은 뭐가 되지? 1이 되지. 얘 축은 뭐가 돼? 2가 돼요. 그럼 내가 얘네들 더한 식에 대해서 보면은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만약 얘의 축은 누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죠. 두 식의 뭐가 돼요? 중점이 됩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다를 때는 뭐 쓸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다를 때? 도 쓸 수가 있는데 내분이 됩니다. 비율 관계성을 가져가요.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면 너희 소금물 문제 알아요? 마시는 거 말고. 문제 알지? 자, 그럼 보자.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50%의 소금물이 있어요. 50%의 소금물이 100g이 있는 상황이고 40%의 소금물이 있는데 이 40%의 소금물은 400g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내가 얘네 둘을 섞어요. 몇 퍼센트가 되지? 끝났어야 돼 지금. 48%가 되지. 42%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찾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 관계성이라고 하면 너희가 무언가를 섞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새끼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너희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보면 이게 몇 자리 거리야? 10자리 거리지. 10자리 거리면 내가 얘네 둘을 지금 1대 몇이니까 1대 4라고 나오니까 얘를 5칸으로 쪼개자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5칸으로 쪼갠 상태에서
얘가 4니까 여기부터 얘가 땡겨오는 게 4. 얘가 1이니까 얘가 땡겨오는 게 1. 이렇게 나오는 거라 얘가 42%가 됩니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너 중학교 때 소금물 배우지 않아? 소금물로 코 세척하기 뭐 이런 거 배운 거야? 어? 이거 배우지 않아요? 이게 내분이거든? 결론적으로? 얘도 되게 비슷한 계열의 아이가 돼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가 이제 나오는 친구가 이번에 얘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의 축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얘는 축이 1인 게 맞고요. 얘도 축이 2로 유지가 되는 게 맞죠. 내가 얘네 둘이 더한 거의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의 축의 위치는 뭐가 돼요? 3분의 5라는 친구가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1이라는 친구랑 이제 2라는 친구에 대해서 두 개 축이 있잖아. 그럼 내가 얘네 둘을 1대 몇의 비율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대 2의 비율이니까 내가 얘를 몇 칸으로 쪼개자라는 거야? 세 칸으로 쪼개자라는 거야. 세 칸으로 쪼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친구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으로 당길 거 아니야. 2가 더 크니까. 맞니? 그래서 2의 입장에서는 한 칸만 오시고요. 1의 입장에서는 두 칸을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나와주는 거? 3분의 5가 됩니다. 즉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비율로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최고차항의 비율이 A 대 B라는 아이가 나와주게 된다면 축의 입장에서는 이거의 역비율은 B 대 A의 내분점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편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내가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아이랑 5, x 마이너스 5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1이라는 값과 4, 5라는 값에 누구로서 인지할 수가 있고 이제 내분점으로 인지할 수가 있는데 얘로부터 몇 칸, 얘로부터 3칸, 얘로부터 몇 칸, 5칸을 와주는 어떠한 점일 거라는 거죠. 맞니? 그러면 이 점좌표는 뭐가 나와주게 돼요? 2분의 1씩 이동하는 거니까 사실상 5에서 2분의 3을 빼주시게 된다면 2분의 7이라는 점좌표가 나와주시고 문제가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축을 어차피 이걸 왜 지금 너희한테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축을 그냥 대입해서 값을 추론하고 싶은 거거든. 최대값이나 최소값. 그러니까 축의 위치만 탁 하고 아는 순간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축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찾아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두 개의 이차함수를 더해 나갈 때 내가 축을 조금 빠르게 찾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인지해 주시면 돼요. 쓰어 내려가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애들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럼 누구만이라도 쓰라는 거야? 최고차이 개수가 같을 때만이라도 쓰라고. 그럼 1대1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 너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보면 진짜 별의별 게 개 많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포인트들은 너희가 고민해 봤어도 나올 수 있었을 걸. 근데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은 조금 고민하면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쉬었다 갑시다.